이게 사실 오늘 저는 현준이가 오는지 몰랐어가지고 와서 밥 먹는데 급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잘 나눠준 것 같고 이제 제가 주입해서 이렇게 말해라 한 건 없다는 거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좀 간단하게 먼저 세 가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일단 저희 학교 이름은 피니셔 글로벌 스쿨이고요. 이제 SOT 바탕, 그러니까 SOT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기독교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아니 그냥 대안학교 등록을 할 만한 규모는 안 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교육은 또 학교 영역에서 우리가 맡기고 집에 와서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 나눌 수 있고 교회도 가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독교 학교를 또는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것 중에 왜 SOT 커리큘럼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FGS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네. 이 168분의 1. 혹시 이 168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네. 아시는 분 혹시 네. 네? 와, 키 공개. 좋습니다. 168. 네, 혹시, 네, 일주일 시간. 맞습니다. 이제 24시간을 일주일로 해보면 168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의 1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신나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딱 와요. 근데 요즘 애들 너무 막 우리가 아이들 앉혀놓고 막 사실은 1시간 반씩 2시간씩 설교를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분반 공부하고 이런 걸 다 해도 사실 1시간 많아야 2시간 그 정도 되는 시간들이 사실 이 아이의 일주일에서 신앙으로 투자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는 이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한번 보시면 사진을 이제 학교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즘에 학교는 조금 더 시설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니던 시절의 학교 이제 사진인데 사실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제 품속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많은 신앙적인 거를 전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를 오게 되면 이제 자기 자아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우리가 엄마가 얘기한 거 또는 교회에서 얘기한 거랑 학교에서 얘기한 게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 라는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많은 이제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을 한번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야를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가 듣는 거, 뭐 하나님 살아계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진짜 영원한 삶이 있어, 부활이 있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공적이고 실제적인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말하는 삶 따로 믿음 따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직장을 딱 정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실제적인 거는 연봉이 얼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저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실제적이고 공적인 분야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다른 방에 넣어둔 예를 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내가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방에 집어넣는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이걸 끄집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실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어? 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 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작업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는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딱 나눠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신앙에서 말하는 게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또는 뭔가 바보 같은 것처럼 이건 내 개인적인 거니까 건드리지 마.
나도 너 거 안 건드릴게. 이렇게 사실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사실 그럼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했을 때 우리는 뭐 흔히 이제 뭐 동성애 교육 많이 딱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공교육을 생각했을 때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왜냐면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처음 딱 이제 고등학교 대학에 갔을 때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놀라거나 파티에 갔는데 둘이 사귄대. 근데 둘 다 여자야. 그래서 내가 좀 놀라거나 이런 걸 보이면 굉장히 나를 예의 없고 매너 없고 교육 받지 못한 사람으로 저를 좀 그때 이미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존중하고 저도 그런 이제 게이 레즈비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친구들도 정말 인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게 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문화가 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일론 머스크가 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막 춤추고 막 하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했다. 돈을 보고 그랬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영민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막내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론 머스크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들 학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아들이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부모 동의서를 해줬더니 오늘날 왔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죽었다. 내 아들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느낀 거죠. 너무 어린 나이, 13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게 되고 너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이미 내리는 그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됐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친구들 존중해지게 너무 당연해졌지만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이제 진보 쪽을 막 뽑다가 반대의 이제 포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또 뽑힌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해악이 된다는 건 우리가 사실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다음 넘어갔을 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공교육은 중립적인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 너무 아이를 편향되게 키우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편협해지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좀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것만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교육에 가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 중립을 가르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공교육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교육에서 주입하는 사상들과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주입하고 전달하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믿음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은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화론도 완벽하게 이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많은 철학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중립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상들을 이제 사실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면 이게 이제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들 그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피탈리즘이 발달한 미국, 영국 이런 데는 다 가족을 1순위로 뽑습니다. 이제 미국이 되게 돈을 좋아하지만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우리 영화를 보면 항상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게 되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벌다가 나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은퇴할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주는 게 내 아이를 위한 거야 라고 하고 끝까지 돈을 버는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오직 한국만이 우리에게 있는 가치 1순위로 돈을 뽑았습니다. 좀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다른 데는 다 가족 친구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좀
어렵다 보니 사회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우리 10대들, 우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진 게 뭐야 했을 때 아이들은 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유명한 얘기죠. 아이들에게 이제 너 장래희망이 뭐야 하면은 아이들은 더 이상 내가 뭘 하면 가장 충만함을 느낄까? 뭘 하면 제일 행복할까?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도 쉬운 거 아닌데 애들 모릅니다 아직.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최대한 힘 안 들이고 돈을 벌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향상.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죠, 성공. 내가 많이 공부를 해서 쟤를 이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학교 안에는 나도 모르는 권력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 안에서 힘센 애, 그런 애들이 또 잘 나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애, 뭔가 그런 친구들은 저런 애 이렇게 다 권력이 있어요. 선생님도 예뻐하고, 그리고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막 잘 나가지도 않아. 그런 친구들은 세컨 시티즌. 그러니까 나는 됐어. 뭐 공부 포기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희 한 명 한 명이 다 너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무 귀중해, 너무 소중해, 너에게 있는 그것들 너무 귀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주입하는 믿음은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뭘 제공할 수 있어? 너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 거기에 따라서 네 등급이 나뉘어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너의 행복은 결정되라고 믿음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 작업이 저는 공교육 안에서, 사실 공교육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을 한번 보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신앙이 아까 얘기했던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면 사실 이거는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나에게 짐만 되지. 주일날 앉아있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재미없지. 나에게 짐이 되지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되어주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이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됐죠. 청소년 복음화율 3%대. 이거는 사실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를 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 선교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돈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내가 그 돈과 성공을 쟁취해야 돼. 그럼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까? 엄청난 사교육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사실 우리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사교육이 공교육의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 배우고 들어오고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내가 그러면 이제 성공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막상 대학을 가고 또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동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못 찾아서 저는 전공을 4번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진짜 막 수업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뭘 도대체 해야 되지? 이 작업을 대학 때 하고 직접 졸업하고 나서도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가 계속 이제 그 방황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때는 명확한 기준, 너 연봉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너 얼마 정도 해야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준에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너무 암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뭘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라는 방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멀리 떨어진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얘기했듯이 좀 지금 현재 그런 공교육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위상이 너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더 이제는 학교 폭력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간단한 말다툼도 이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거를 이렇게 막아서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계획이 되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국회로 나와서
이제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인지 이제 굉장히 많은 시위를 벌였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시에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모님들, 바쁘시거나 맞벌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학력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학력에서의 빈부격차가 코로나 이후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인이 다녔던 그 학교 이렇게 있으면 열심히 듣는 친구도 이제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자세로 수업을 듣고 따라가고 있었나. 이제 그런 일들이 예전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다양한 이제 대안학교들을 또는 대안 교육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예시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홈스쿨링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저희 나라도 지금 이 추세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이유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자퇴를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예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홈스쿨링을 하거나 이런 대안학교들을 찾아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해줄 만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일 교육, 하루 종일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인 교육.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면 사실은 신앙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지성적인 부분들, 그 아이들의 학년에 맞게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런 걸 찾아내는 부분들까지도 교육이 되는 그런 전인 교육의 필요성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장. 그러면은 사실 대안교육의 커리큘럼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왜 SOT를 선택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OT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여기도 처음 들었는데 197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던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1970년대부터 미국 대학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걸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그 말은 1970년대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화론이 1970년대부터 학교의 공교육에서 이제 가르쳐지는 게 위헌이 아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말은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교회들이 사실은 많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서는 70년대 때서 많은 기독교 교육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면서 만든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아주 커리큘럼이 이제 단단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커리큘럼까지 나와 있고 이거를 다 이수하게 되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커리큘럼이고 현재 154개 국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그래서 이 장점이자 특징을 5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성품훈련, 개별화 학습, 자기주도 학습, 완전 학습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거를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떤 전제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뿅 태어나서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 교육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교육 철학과 교육자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두 번째는 성품 훈련이 이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교재를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교재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수학을 배우는데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금 60가지라고 했는데 요즘엔 90가지거든요. 예수님의 90가지 그 성품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이들이 배우고 또 그걸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제 배움에서 아까 우리 현주님도 얘기했듯이 개별화, 자기주도, 완전학습 이 세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얘가 나귀가 지금 이거를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귀는 아니지만 이 사진에서는 나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당나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앞으로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예를 들면 중1 나이야, 중3 나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중3 교육을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제 중1 딱 교육실에 들어가면 다 중1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진도는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원 가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다 들어올 때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빠른지 느린지 내가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속도가 빠른 친구면 빨리 풀고 느린 친구면 느리게 푸는 거예요. 느린 게 나쁘다, 빠른 게 좋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이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준 최고의 포텐셜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그 짐을 우리가 지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다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이제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당근이 달려있죠.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일마다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오늘은 50페이지까지 풀어보자 이렇게 하진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웁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50장을 풀 수 있어. 근데 30장만 푼다고 했어. 그러면 아니야 너는 50장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더 독려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강요해서 너 무조건 50장이야. 너 100장 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장.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 학교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걸로 되어 있죠. 이제 아이들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동기도 부여해주고 오늘 잘 풀었으면 거기에 대한 칭찬도 해주고 저희가 이제 메리트라고 달란트처럼 돈을 지급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만의 그 화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오늘 너무 잘했네. 나는 그래서 정말 상을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잘못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한다고 그게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따로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더 하기도 합니다. 산 예로 이제 저희 학교에 한 친구는 여름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 저는 숙제 잘 안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원래 숙제 잘 안 하는 애는 없어. 너는 숙제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을 뿐이야.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한번 시켜주기 위해서 학기 중에 방과 후에 남겨서 그 숙제 분량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요. 처음에 막 힘들어하죠. 막 몸을 틀고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그 45분을 딱 눌러줘요. 그 안에 하고 끝나면 또 놀러 가고 이게 아이가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 아이가 다 끝내본 거예요. 그 경험을 아이들이 해서 쌓이게 된다면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얘가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 말은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학습을 잘 하고 있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오늘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의 분량을 풀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요. 이 시험을 90점 이상 안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무조건 너 점수 잘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 너가 다 이해했어? 이 장에 있는 거 3개 이상 틀리면 같이 봅니다. 왜 이게 틀렸을까? 스스로 그걸 발견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보상을 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교재 50권, 뭐 100권 이상 풀었다 그러면은 뭐 같이 찜질방에 데려가 준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뭐 뷔페에 간다든지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공부 자체에도 즐거움을 느끼지만, 아, 내가 이걸 이루었을 때 이런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 SOT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FGS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뿅 나타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엄청 막 그래서 우리가 뭘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들어보고 세미나도 들어보고 이런 모임도 들어가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또 너무 좋은데 하면서 캠프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발이 깊이 들어왔고 아이들도 저희 SOT 학교 갈래요 하고 2명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해서 우리 이거 해야지 반드시 이뤄야지 한 게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 주신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학교다라고 저희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밖에 나 이런 대단한 직장 다녀요 라든지 그런 이유로라면 사실 할 수 있는 우리 사역은 이렇게 대단해요 자랑할 수 있는 걸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았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는 그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마 저를 어릴 때 조금 더 어릴 때 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너무 좀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그때 제 모습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예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이제 유학을 막 마치고 초년생으로 살면서 제 인생 목표는 그거였어요. 오직 좋은 연봉, 성공,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사실은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개인적인 회심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교지도 나가게 되고 또 선교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많이 가고 해서 항상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지 또 세계 선교해야지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자충우돌이었지만 모양이 항상 예쁘지만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것도 사실은 동일하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해서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자유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준 거는 가족 단위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런데 너만 알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홍해를 빠져나온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게 제 마음에 이 SOT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저는 교육 선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되게 선교에 좋은 통로가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네팔로 선교를 갔었거든요. 이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근데 그 네팔이 전도가 금지인 나라입니다. 왜냐면 힌두교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지역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6명의 힌두교 가정을 막 이제 세례를 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방과후 학교를 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냥 방과후 학교 와서 ABC만 배워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구경 왔다가 말씀을 듣고 나 예수님 만나야겠네. 힌두교에서 막 진짜 짐승을 잡거든요. 막 이걸로는 안 되네 하면서 6가정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2년의 시간 동안.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거 교육 선교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통로구나.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교육 선교 자체가 선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교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들 사실 선교지 대상이 됐고요.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미래에 다가올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을 하는 선교가 바로 교육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좀 주시는 은혜가 선교에 대한 좀 패러다임 아니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너무 마음에 담고 정말 많이 해외를 나가고 많이 뛰었습니다. 많은 걸 투자했고 기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을 발견하냐면 선교지 가면 막 너무 막 복음처럼 너무 화려한 걸 보고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뭐지? 그럼 나 다 또 돈 모아서 또 선교지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선교와 선교적인 삶, 그러니까 미션과 미셔널이라는 건데요. 선교지에 가는 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 일상을 선교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서 사실 예수님이 선교자잖아요. 하늘에서 선을 넘어서 이렇게 인류로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셨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를 타고 막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선교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늘 선을 넘으셨어요. 그 시대에 버림받았던 과부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틀을 오히려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신 최고의 선교사였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직장, 뭐 또 이런 지역. 그런데 이 학교가 또한 엄청난 선교적인 삶을 사는 한 통로 또는 그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날마다 봐야 돼요. 우리 사랑스러운 현준이를 날마다 보면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보고 근데 또 저는 이제 좋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하고 아들 다 키웠는데 청소도 해주고 이게 사실은 저는 요리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점심 항상 여기 와서 먹는데 그래서 이런 일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 사모님은 그 요리하는 그 순간이 사실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과테말라 뭐 에콰도르 가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넘은 거죠. 왜냐면 나는 내 자녀만 돌보고 되는데 선을 넘어서 남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돌보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교육 선교사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저와 이제 김지원 선생님. 아주 작은 학교인데 학생이 2명인데 교사가 무려 4명이 있는 아주 대단한 거의 뭐 1대2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좀 키워드를 좀 몇 가지를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OT 기반으로 전인교육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인교육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이들이 학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이제 영어라든지 언어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언어를 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익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품 우리 현준이 또 형님들한테 엄청 또 깍듯하게 안대하면 또 이제 혼나죠. 그래서 예의 아까 얘기했듯이 예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교육 이제 뭐 절기라든지 뭐 아니면 매일매일 큐티 한다는 거라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한 번에 많이 전달하기보다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독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독서에 이제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좀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좀 적성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경험, 이제 필리핀이랑 이런 선교지랑 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방학 때마다 가서 뭐 언어 공부도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선교지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가 50대 50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라는 그 SOT 교재를 막 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뭐 체육, 음악, 미술, 뭐 독서 활동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한국에 살기 좋은 거예요. 막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들에 가면 그냥 공짜로 막 미술 활동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보냅니다. 그럴 때는. 체육 같은 것도 제가 체육을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너무 허약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주짓수를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짓수를 체육 수업으로 넣어가지고 학원에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 너무 즐겁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회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 바라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어. 기쁘게, 행복하게. 그걸 잘 찾아서 그 자리에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 그걸 어떤 말로는 또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이로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또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네. 이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한번 받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좀 객관적인 이야기였고요.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좀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FGS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김지연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한 25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나온 지는 2년밖에 안 돼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저희 FGS가 PPT를 띄워주시면, 네, 일단 저희 FGS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저희가 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FGS 1년의 그 과정,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필리핀 영어 캠프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 영어 캠프로 이제 FGS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캠프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7월에서 8월 동안 저희가 이제 캠프를 위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캠프를 위한 준비를 했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8월 10일에서 12일 2박 3일 동안 이제 캠프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캠프 이름이 ABC 영어 캠프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자기도 했고, 뭐 왔다 갔다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캠프를 하는 동안에 대부분 이제 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학생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 고학년 나눠가지고 성은쌤이랑 저랑 이제 이렇게 인도를 했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캠프가 8월 달에 첫 번째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고, 8월 달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우리 지금 우리 일에도 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캠프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 이제 캠프가 끝나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이제 나눔을 했을 때, 이 사역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학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사실 정말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귀하고, 이분들이 얘기해줬던 말씀들, 간증들 다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더더욱 이 사역을 해야겠다, 이 학교를 시작해야겠다는 거를 이제 마음을 가졌고요. 보시면 이제 실제로 SOT 학교를 운영하신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뭐 필리핀 선교사님이라던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그 만남들 통해 저희가 이제 학교 준비를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짰고 기도를 했고 이걸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교실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 목사님이 정말 바쁜 분이세요.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신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주셨어요. 현 사모님이랑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딱 이렇게 사진 보면 다 보이시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교실을 이제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SOT는 규칙적으로 딱 그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상을 다 마치고 다 세팅을 하고 게시판도 꾸미고 로비도 이제 영어책 뭐 이렇게 저희 1년 캘린더 꾸미고 또 무엇보다 우리 FGS 로고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게 눈으로 뭔가 보이니까 이게 정말 실감이 나면서 더더욱 우리가 원했던, 기도했던 이 학교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애들을 캠프를 통해 캠프를 했지만, 사실 이 친구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과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사역이라 부모님도 사실 이 사역에 함께 해야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학부모 동반 간담회랑 캠프를 짧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캠프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애들이랑 캠프하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성은 선생님이 아까 해주신 것처럼 SOT는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하고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SOT 커리큘럼이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직접 그 교실에 와서 애들이 하는 그 교육 시스템 방식으로 이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캠프라고 짧은 캠프 뭐 그런 걸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FGS 프리스쿨이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이제 프리스쿨이라는 게 프리라는 게 영어로 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약간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다라는 거를 친구들한테 느껴주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할 거면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을 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FGS 프리스쿨이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정말 수업을 다양하게 다 들어갔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대부분 페이스, 저희 SOT에서 그 책을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페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음악 수업이라던가 독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어 큐티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큐티 나눔을 하고 또 미술도 들어갔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현장 학습도 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준이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학습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춥고 힘들었지만 거기 가서 애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놀고 정말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 과정을 이제 모두 마친 이 친구들이 저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3월 4일 날 저희 학교 개교 및 입학식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다시피 저희 학교는 CTS랑 협력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교 및 협학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MOU를 맺은 그런 사진이 있고 그때 이제 드렸던 예배 사진,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현준이랑 부모님들, 우리 이래랑 부모님들, 여기 교사랑 선생님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함께 저희랑 함께 예배드리고 해주신 이제 귀한 분들,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SOT 소타 코리아의 대표신 목사님도 계시고 등등 함께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축하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학교가 3월 4일 날에 올해 시작됐고요. 저희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과정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 1년 캘린더인데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이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근데 매달 보시면 위에 주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월은 자연, 4월은 과학, 5월은 가정. 주제가 달달이 다 있고 저희가 현장 학습을 가면 그 주제를 가지고 현장 학습을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3월에 자연. 그래서 첫 현장 학습은 그때 서울 식물원을 갔었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또 과학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1년 계획표가 있고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랑 조금 다르게 1학기, 2학기가 아닌 쿼터마다 갑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가 하는데 한 쿼터마다 대부분 9주에서 10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쿼터마다 중간에 방학이 있고 또 쉬는 날도 있고 현장 학생 가는 날 있고 또 무엇보다 성은쌤이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 학교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이뤄갈 수 있게 꿈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데이 할 때 뭐 MBTI 검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자기한테 정말 맞는 그 직업이라던가 꿈이라던가 이런 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채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최 목사님이 월, 화, 수, 목, 금 항상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여기서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주일 예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현준이랑 이래가 아침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가 대부분 아침 시간에는 이제 페이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하루 목표를 세워가지고 아침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래랑 조나산이 이게 이제 SOT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돼서 우리 현준이는 조나산, 우리 이래는 레이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학교를 들어왔을 때 이제 레벨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는 학년이 없어요. 너 나이가 10살이어서 넌 몇 학년이야 이런 게 없고 자기 레벨로 갑니다. 내가 20살인데도 내 레벨이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지으셨지만 하지만 자기의 많은 그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레벨 테스트를 시작해서 그 레벨을 진행했다가 중간에 레벨 테스트를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처음에 시작했던 레벨보다 2배, 레벨 2개 정도 이제 완전 업그레이드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문법 수업을 했었어요. 문법이 정말 선생님, 성은쌤이 많이 수고해 주셨지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이 친구들한테도 문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영어 문법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쉽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이제 SOT에서는 ESL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English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친구들한테 이 과정을 이제 이 과정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speaking, listening, hearing. 그러니까 말하는 거, 뭐 writing, 적는 거, 듣는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니면 이게 더 정말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기초적인 걸 배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년이 안 돼서 그 프로그램을 끝냈고 그리고 그 문법이랑 ESL 수업 통해 이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페이스를 할 때 저희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영어 스토리.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게 맞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걸 번역할 때 스토리 하나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한 수업씩 45분 동안 이거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왜냐면 이거 일일이 단어마다 다 사전을 찾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다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 사전 필요 없이도 적지 않고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앞에서 말로 해요. oral transla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영어를 딱 읽었을 때 바로바로 해석이 돼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레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SOT에서는 한 쿼터당 12권을 풀어요. 저 책 하나 12권을 푸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쿼터당 2배 이상을 풀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현준이는 91권을 풀었고 우리 일에는 75권을 풀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SOT 학교에서는 1년에 50권을 풀어요. 평균. 근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 2배를 풀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정말 그거 이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아침에는 이제 페이스로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 오후 수업은 이제 다양하게 가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 근데 독서가 저희가 최 목사님 해주시는 이제 한국어로 진행되는 독서가 있지만 또 영어 독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주 독서가 이제 한국어, 영어 2개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 학교가 지금 연소도성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아늑하고 책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독서하고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영어 독서할 때 사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들리는 것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리스닝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이제 이렇게 헤드폰을 끼면서 이 스토리를 이제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리스닝을 하면서 이 스토리 독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미술, 체육, 음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피아노, 뭐 드럼 가르쳐주고 이렇게 미술도 하고 또 우리가 1, 2쿼터 때는 탁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탁구 잘합니다. 그래서 시간 할 때 탁구 같이 해도 좋고요. 우리가 3, 4쿼터 때는 이제 주짓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래랑 현준이가 그래서 애들이 주짓수 처음에 가는 것을 우리 이래가 엄청 두려워했어요. 막 혼자 못 가겠다고 첫날은 제가 같이 가줬어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막 어떡해요 했는데 지금은 그날만 기대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주짓수 가는 날이에요. 가서 언니들 뭐 오빠들 만날 거야 하면서 그날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 적응을 잘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저희 학교 이제 전인 교육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성경적인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또 집을 떠나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또 그런 수업을 또 따로 해가지고 뭐 바늘질이라던가 텃밭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심고 그거를 또 캐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때 상추랑 뭐 감자 이런 거 심었는데 이걸 직접 심어서 먹는다는 게 엄청 큰 의미였던 것 같고 또 갈 때마다 이게 자라오는 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애들이 너무 뿌듯해하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또 우리 현 사모님께서 항상 수고해 주시니까 요리 수업도 했어요. 그래서 요리도 자기가 직접 칼질 다 하고 요리하고 이거 먹는다는 게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자기들이 원한 친구들이랑가 부모님들이랑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또 만드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 활동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연극도 했습니다. 우리 현준이 연극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극도 했었고 또 이제 브라질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홍 목사님이 잠깐 한국 나오셨을 때 애들한테 이제 선교사님의 삶라는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선교를 갔다 오본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그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특강으로 해주셨고 또 이렇게 보면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신 뭐 도은쌤, 대은쌤이랑도 이렇게 그때 광명에 있는 동굴도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뭐 문법 수업,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법 수업도 있고 또 ESL 수업도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 활동, 특별 수업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독교 문화 체험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꼭 한 번씩 보세요. 이 영화도 보러 갔었고, 또 저기 보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이제 편지라는 이제 뮤지컬도 보러 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우리 윤동주라는 거기 박물관 가서 방문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윤동주의 이제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 사실 이제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윤동주라는 그분의 삶에 대한 거를 배우고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나눔을 들어보면 정말 정말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야자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야자 시간이 저희가 1, 2쿼터 때는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씩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수업하고, 저녁에 또 야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딱 7시 되면 바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딱 9시 되면 이렇게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 학습 매월 한 번씩 저희가 가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데 많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끝에 보면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최 목사님이랑 갔던 그때 서울 식물관도 있었고 최근에 여기 갔던 전체기념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시권을 풀어가지고 이제 찜질방을 가게 돼서 또 이렇게 찜질방도 가게 되고 정말 저희가 사진을 다 담을 수 없지만 매월 한 번씩 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현장 학습을 또 갔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영어 캠프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작년 여름에 7월 29일 날에서 8월 3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던 영어 캠프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입니다. Day 1 첫째 날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마닐라 공항,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한 패스트푸드 졸리비라는 데서 이제 또 밥을 먹고 또 필리핀이 사실 7,600개라는 이제 아일랜드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마게티라는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돼서 이제 로컬 비행기를 타서 또 두마게티 도착하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 두마게티에 있는 월드 비전 교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바로 도착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로컬 투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투어 하는 것도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리서칭을 해서 내가 가보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서 그 위주로 이제 이렇게 플랜을 짠 거라서 이제 두마게티에 있는 또 미국 선교사님 세우신 이제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이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가서 이게 도서관인데 도서관 앞에서 또 사진 한 장 찍었고 또 이렇게 저희 사는 데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예쁜 사진 찍고 또 박물관도 가보고 또 이제 그 나라 이제 택시라고 보면 되죠. 페디캅이라고 하는데 페디캅도 이렇게 타면서 정말 이게 앞뒤로 매연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매연을 드링킹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경험했었습니다. 첫날에는. 자, 두 번째 날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날은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4일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우스데일이라는 국제학교를 아침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대1 이제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 학교를 방문했고, 또 이제 로컬 시장을 또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가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여기에는 뭐 무슨 과일이 팔고, 무슨 야채가 있고, 뭐 무슨 해산물이 있고, 이런 걸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로컬 시장도 구경을 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바다가 바로 있어서 그 바다 또 구경도 했었고, 또 다른 산 쪽으로 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필리핀에 있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또 먹어보면서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이튿날에.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3일째는 아침에도 똑같이 그 학교를 가서 1대1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또 다음 일정을 갔는데요. 그날은 저희가 정말 산 꼭대기에 있는 저희 교회랑 연결된 지온 교회라는 Voice of 지온이라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정말 현지인 교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오시면 가다가 저게 이제 필리핀에만 아마 있는 동물일 거예요. 카라바오라고 이제 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서 그렇게 있고 또 오는 길에 이제 숯불로 구워진 이제 치킨, 닭다리, 조스 치킨에서 또 밥을 먹었고 또 저녁에는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바닷가 근처에 가서 또 산책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둘째 날에는 또 가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또 똑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업 일정 끝나고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바다를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다 놀러 갔고 그리고 사실 필리핀에 있는 바다는 산호 맞아요. 산호가 정말 많아서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산호들도 다 구경하면서 또 그때 마침 저희 이래랑 같이 갔던 도훈쌤 생일이라 가지고 또 그날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가 아침에 또 수업을 끝내고 SOT 학교 그 지역에 있는 SOT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저기 중간에 보시면 SOT 이제 교실 또 가서 직접 눈으로 다 보고 한번 선생님이랑도 다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뭐 맥도날드 밥을 먹고 뭐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캠프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짧았던 4박 5일이었지만 또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친구들이 한국 와서도 계속 그 다음 계획을 또 짜면서 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캠프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5년 이제 겨울 2월 달에 이제 겨울 캠프를 필리핀에 또 가게 되는데 이번에 좀 길게 가요. 한 4주 정도 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님 나눔만 줌으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그 광명 쪽에서 저희 학교 쪽에서 그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잘 있을 하는지. 친구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2월에는 아예 필리핀에 한 달 정도 가서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또 현지 튜터링도 받고, 또 현지 선교지도 체험하는 그런 캠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전사님 연결되셨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 네, 걸 잘 알고,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준 엄마입니다. 먼저 저는, 여기는 동해고요. 제가, 현준이를 보낸 계기는 처음에는 이 SOT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복음 가득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었을 때,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올라가지를 않고, 이것도 언젠가는 하다가 또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계속,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나, 이걸 하실 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그게 와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캠프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현준이를 어떻게든 아까 현준이가 얘기했을 때, 엄마 반강제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반강제식으로 이제, 너 여기 가면은 돈 3만 원 준다, 막 이렇게 꼬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는 그 캠프를 잘 했어요. 이제 하는 동안 제가 이제 현준이한테 한번 현준이 의견을 물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아이를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이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현준이가 여기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학교가 다니다가 없어질 정, 그래도 보내겠다. 무작정 보내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는, 여기는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를 부모다 보니까, 학생 부모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걸 봐요. 그러니까 학교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많고, 또 중학교 아이가 남자들끼리 남자 모여서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담배 피는 거는 예사고, 뭐 욕하는 것도 정말 예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정말 키워야 되나? 그러는 중에 처음에는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SOT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 아이를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반드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현준이도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현준이를 보면서 현준이가 3월달 입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해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강릉에 이제 KTX 타고 와서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강릉에서도 동해를 차를 타고 와요. 차 타고 왔을 때 현준이가 찬양을 막 듣는 거예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 얘가, 그전에 현준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듣는 엄마 마음속에 들게 된 거. 뭐 이상하다? 얘 좀 변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현준이가 하나 변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비록, 학교는 작고, 외부에서 봤을 때 연약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튼실한 학교고, 그리고 선생님들, 최 목사님, 우리 조성화 선교사님, 김지연 선생님, 우리 현신의 사모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믿고 일단은 믿음들이 너무너무 신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정말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제가 또 가보잖아요.
가보면서도 느끼게 되고 또 현준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확정을 짓고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눈 뜨면은 기도하고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이 SOT를 또 후원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영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눔하는 것도 제가 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학부모로서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전에 올라가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문화에 너무너무 젖어들고 있고, 예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사상이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자꾸 물들여지고, 이 아이들, 이 깨끗한 백식장 같은 데다가 완전히 그 하나님 없는 그 주입, 그런 사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때보다 정말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정말 전위 교육을 시키는 이 학교는 제가 볼 땐 좀 과장될 수도 있는데 FGS밖에 없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또 지금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좀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학교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학부모잖아요. 선생님들은 막 이래저래 막 얘기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학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 혹시나 연결되는 아이가 있으면, 정말 보내셔도, 너무너무 귀한 학교고, 소중한 학교고, 또 우리, 교직원 분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케어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영복교회가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복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학교가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나중에 뭐 목사님 통해서,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네, 정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네요, 뭐가. 근데 사실 뭐, 대부분 너무 뭐랄까요.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1월 첫 주에 우리 3학년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우리 영어 캠프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어에 대한 3일 동안 뭐 드리겠습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친숙도랄지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친밀감을 더해줄 수 있는 시간이고 2월 달은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한 달 입학을 하지만 2차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언어 연수할 사람들이 있으면 짧은 한 달이지만 뭐 같이 가서 뭐 좀 다른 학교에 갈 분이 있다라면 좀 우리가 김전점에 거기 사람이니까 좀 알아볼 수 있고 생각보다 교육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게 또 그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실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은 청년들 뭐 어학연수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언어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 달 이상이라도 연결이 되어지면 잘 안내해서 또 그쪽에 연결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청년들이 좀 구비를 하면 유리해요. 여러 가지로 뭐 공부 잘하자 그런 의도 아니고 영어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뭘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두 분은 뭐
영어가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현삼하고 저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이제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이 아닌데 한 사역을 한다는 게. 근데 서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서로가 믿고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그 서윤교 장로님이 사진에 가끔 나오셨지만 우리 SOT 이사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몇 개 교회를 좀 묶어서 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이 큰 혜택이에요. 두 아이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뭐 사실은 이렇게 학부모도 아닌데 아이를 맡아서 책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혜택을 좀 많은 사람이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 영어 연수 가는 것들은 나중에 또 연결을 해서, 이제 좀 청년의 부장이 좀 세워지면 좀 연결을 해서 2월 초니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광고 한번 드립니다. 광고 우리 달력 준비되신 달력 챙겨 가시고요. 우리 신상기록 카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강열 집사님이 지금 성탄 축하 시간을 아주 유연하게 하는 걸 준비하고 계신데 그때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면 돼요. 아니요 못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다, 팔순이다 생각하시고 팔순이 아니라 몇 순일까 그러면 뭐 2000 몇 순이신데 그렇게 좀 축하드릴 수 있는 저도 우리 애들 다 반대인데 이거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재롱잔치 주님께 좋겠다고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 로고가 아직 없어요. 로고. 우리 로고에 우리 장로님들 좀 17반해서 얼마를 좀 걸시면 좀 현금을 걸면 청년들이 로고 제작 1등한 사람한테는 한 20만 원 이렇게 딱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로고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청년들이 나는 다 가능해요. 로고를 해서 최소한 어떤 영광의 복음교회 GGC니까 이 연결선에서 질문 답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로고를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오래 가기 전에 딱 제안해 주시면 또 뭐 작업이 가능하면 뭐 파워포인트를 할지 그렇게 해서 주시면은 1등한 분에게는 소정의 이렇게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생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슬로건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소수가 하고 다수가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내 자식을 넘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하며 함께 후원하며 함께 중보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광의 복음교회를 일단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교직원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두 학생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또 입학하게 될 미래의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 인생을 통하여 자식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에 이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며 은혜 입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